반갑습니다. 박창민 변호사입니다. 2019년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다마 관련돼서 지난번 올린 영상 이후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마에 관련돼서 대략 한 1시간 넘게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2개로 분할되어 있죠. 반드시 한번 확인하고 와 주십시오. 제가 제목을 좀 과격하게 속지 말자 다마라는 형태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마치 다마라고 하는 이민 프로그램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민 시국에서 서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지만 자격이 안 되거나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에게 마치 특효약이나 된 듯 이렇게 막 희망 고문을 하는 형태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똑바로 알고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안내를 굉장히 좀 세세하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안내가 나갈 때도 2019년 당시 기준으로 현재 적용이 가능한 다마는 하나, 노던 테리토리 다마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메일이나 코멘트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문의해주고 계십니다. 빅토리아에도 있다고 하던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지금 다마가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케언즈에도 발표가 되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이들 질문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다마 안내 이후로 대략 한 2달 가까이 됐나요? 네, 업데이트된 버전을 한번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역시 자세한 상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게 될 터이니 지켜봐 주십시오. 화면 전환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이번 영상 역시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상황에 가장 알맞는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오늘 6월 10일자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내일 당장 무언가 새로운 자료가 발표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Far North Queensland라고 하는 케언즈를 주변으로 한 곳에서 6월 달에 인포메이션 세션 나이트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뒤가 될 수도 있겠죠.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됨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직업군이 이렇게 변경 발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 고려하셔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형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많이 질문해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 곳이 바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남호주 주정부죠. 남호주 주정부는 Immigration South Australia, Immigration SA라고 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다마 관련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업군 역시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 다마 프로그램 자체도 2개나 지금 이민성이랑 확정을 지었어요. Adelaide Technology and Innovation Advancement Agreement라고 해서 요건 이제 애들레이드 시티 쪽에 국한이 됩니다. 하이테크 관련된 직종들, Defense, Space, Technology and Advanced Manufacturing Industry 이렇게 요 분야에 국한해서 60개의 직업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관련된 컨세션만 유일하게 적용이 되고 영어 조건이나 아니면 셀러리 관련된 조건은 컨세션으로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질 분야는 바로 South Australian Regional Workforce Agreement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한데요. 농업 계열 또는 다른 tourism, hospitality, construction and mining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체 114개의 직업군이 지금 현재 발표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미그레이션 SA의 다마 관련된 웹사이트에 오시면 이미 여러분들이 관련된 직업군들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띄워보시면 지금 이제 애들레이드 메트로폴리탄 다마의 경우에 이제 직업군이 이렇게 60개가 나오고 특이사항은 AN제스코에 없는 것 중에서는 디지털 아티스트와
그 다음에 시니어 디지털 아티스트, 이거 두 개 말고는 애초에 원래 ANJS 코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노던 테리토리의 브리스터라든지 뭐 바 어텐던트 뭐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regional workforce 쪽으로 보면 조금 더 문호가 열려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senior production horticulturalist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몇 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경력 관련된 부분, 급여 관련된 부분, 영어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나이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의 컨세션들이 주어져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다마의 경우에 TSS 다마, 즉 4년짜리 임시비자, 취업비자를 받은 다음에 모든 직종이 permanent pathway로 PR 다마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잘 보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몇 개 뽑아놨는데요. 셰프만 보더라도 셰프는 지금 급여 관련돼서 티스밋 컨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컨세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컨세션이 없고 더 나아가 영주권으로 다마로 진행을 할 수 없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했더라도 셰프 관련돼서는 다마 어그리먼트가 이민성이랑 주정부가 지금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년 일했다 손 치더라도 다음 단계로 영주권을 다마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에 다마가 아닌 형태로 다른 영어나 급여를 맞춘 다음에 정식 스탠다드 비즈니스 스폰서 TSS로 넘어가서 거기서 ENS로 가던가 아니면 494 비자나 다른 기술이민 즉 189, 190, 491 등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즉 내가 받게 되는 TSS 다마 자체가 여러분들을 잠시 4년 동안 있게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영주권으로 가는 다마에 캡처가 되느냐는 반드시 제대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 관련된 컨세션은 오버롤 IELTS 4.5 그리고 이치 4점을 받아야 됩니다.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 모두 이 부분 명심하셔야 되고 아직 현재 액세스 자체가 안 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용주들조차도 인도스먼트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 시도를 할 수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겠다라고 시행 발표만 했지 서류조차 써서 지금 넣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준비를 할 수 있을지언정 접수했다, 넣었다는 생구라예요. 네, 안 되니까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제가 모든 다마 직종이 ENS 다마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야기하는 Employer Endorsement, 즉 고용주가 TSS 다마를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정부에서 인도스먼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정부의 다마를 위한 DAR, Designated Area Representative, 즉 카운슬 정도가 될 터인데 이 기구들이 동일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각 주정부에서 적어도 지난 12개월 동안 viable하게 오퍼레이션을 그 고용주가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그 회사에서 다마 지원을 받겠다. 안 됩니다. 12개월 동안 오퍼레이션을 액티브하게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Fair Work Act라든지 이런 공정근로법 관련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고용주가 즉 미니멈 웨이지 똑바로 줬어야 되고 이런 디스퓨트로 인해서 문제시된 기업이라면 다마 스폰서를 설 수가 없다. 인도스먼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사를 아무리 구했다 손 치더라도 다마 비자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풀타임 오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버 마켓 테스트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주정부 지역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경우에 리저널의 경우는 그 리저널로 가서 그곳에서 제대로 된 로컬 인력을 뽑을 수 없었다를 증명해야 되는데 말로 몇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민법 하에서 TSS 비자를 위해서 고려되어 있는 레이버 마켓 테스트를 준수해야 됩니다. 자, 한국 국적자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레이버 마켓 테스트에서 exempt, 웨이버를 받게 돼요. 코리아 오스트레일리아 FTA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주 정부에서 인도스먼트를 하는 과정에서의 레이버 마켓 테스트는 여기에서 웨이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해당되는 주정부에서 인도스먼트를 해줄 때는 여러분들이 고용주가 직전 4개월 동안 4주 이상 광고를 2회 이상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즉 광고 안 했으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인도스먼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고용계약 자체가 호주 일반인들, 호주 시민이나 호주 영주권자를 뽑는 과정에서의 조건보다도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즉 동등한 조건 하에서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민 에이전트나 이민 변호사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이미그레이션에 쓰이는 인도스먼트를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이그조스티브 리스트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플랜 제출해야 되고요. 오거니제이션 차트, 조직도를 내서 왜 이 자리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컬 비즈니스를 액티브하게 직전 12개월 동안 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lawful operation을 했음을 보여야 됩니다. 즉 라이센스가 똑바로 있었느냐 등등. 그 다음 financial viability를 보이기 위해서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액티비티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들을 똑바로 제출할 수 있어야 되고 genuineness, 왜 이 직원이 이 자리에 필요하냐를 반드시 보일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레이버 마켓 테스트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스트릭트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컨세션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자리에, 왜 우리 회사의 이 포지션에 이 사람을 뽑을 때 컨세션을 줘야 되느냐, 영어든 샐러리든 아니면 나이든 이걸 소명해야 될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비자 신청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고용주가 이걸 증명해야 돼요. 그 다음 계약서 동일하게 제출할 수 있어야 되고 계약서는 legally binding 되는 다큐멘트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류에 이렇게 쓰고 실제로는 돈 적게 받아라 이런 것들 통용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관련된 다마를 먼저 말씀드렸냐고요? 일단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구체화된 내용들이 지금 공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174개의 직업군, 114개는 리지널 지역이라는 내용으로 좀 로워 스킬 관련된 쪽으로 지금 주어져 있고 하이테크 스킬 관련돼서 60개가 별도로 지금 나와 있죠. 전체 1년에 1050개의 스폰서십, 즉 다마 인도스먼트를 해서 밀어줄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다마 관련돼서 밀어주겠다. 2019년 7월 1일부터 우린 이걸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많이들 여쭤보시는 부분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즉 서호주 쪽에 골드필드 다마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골드필드 다마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자면 좀 웹사이트 자체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썰렁해요. 이렇게 좀 펼치기를 해서 볼 수 있는 정도에서 몇 가지 정보들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링크는 여기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되겠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또 에버노트를 긁어서 올려드리겠죠. 올려서 링크가 잘 안 걸린다면 제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붙여드릴 테니까 크게 우려하지 마십시오. 자, 22개의 아큐페이션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이민성이랑 지금 합의를 했고요. 그 22개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PDF의 형태로 구체적인 아큐페이션 리스트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Child Care Worker, Hospitality Supervisor, Disability Worker, 그리고 일부
좀 업무를 지원하는 쪽으로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다마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다른 곳에서 비행기 타고 가서 일했다가 나오고 일했다가 나오고, 즉 그곳에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라 일만을 위해서 들어갔다가 2주 동안 빡세게 일하고 나와서 또 2주 쉬고 이런 형태로 일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주정부가 다마를 스폰서해서라도 그곳에 사람들을 살게끔 만들어서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거주를 통한 지역사회의 개발을 밀어줘야 되겠다가 핵심입니다. 즉 여기에 관련된 직종들 우선으로 직업군이 배포되게 될 겁니다. 즉 식구가 다 와라, 살아라, 아이들 키울 때 차일드 케어 서포트 해줄 인력들을 모아놓겠다. 네, 호스피탈리티,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 이런 직종에 사람들을 많이 뽑아주겠다, 몰아주겠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가 늘어나도록 할 터이니 와서 살아라,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살다 일만 하고 나가지 말고 돈도 여기서 써라, 이런 구조라고 보셔야 되겠죠. 1년에 단 500개의 지금 스폰서십만 나올 겁니다. 고용주 자체가 주정부로부터 스폰서십을 받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요건들은 또 거의 비슷해요. 12개월 동안 이미 그곳에서 영업을 했었어야 되고, 그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페어워크 관련돼서 디스퓨트나 문제, 컴플레인트를 받은 적이 없어야 될 것이고, 레이버 마켓 테스트 소명해야 되고, 2019년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고, 아직 7월 아니에요. 7월 되려면 20일이나 남았습니다. 그 20일 사이에 뭐가 바뀔지 어떻게 알고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퀸즐랜드, 케언즈 쪽에서 한다던데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안타깝지만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달 6월 달에 케언즈 체인버 오브 커머스에서 제대로 된 다마 관련된 내용의 공청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8년 12월에도 2차례나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발표되지는 않았고, 지금 관련된 뉴스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71개의 직업군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겠다. 컨세션이 있을 것이다. 잉글리시, 그 다음에 기술 또는 경력, 그 다음에 TS 및 연봉 조건에 대한 예외,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만 해놓고 공표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 71개가 무슨 직업군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각 직업군별로 어떤 컨세션이 붙을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나이 관련된 컨세션은 없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사우스웨일즈 오라나 지역 굉장히 유명하죠. 다마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웹사이트까지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오라나 지역의 다마 역시도 지금 사이닝부터 시작해서 다 했다라고 발표는 되고 있으나 아직 액세스는 불가능합니다. 자, 특이사항 한번 볼까요? 직업군을 아직 몇 개다라고 발표는 해놓지 않았는데, 오라나 카운슬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agricultural, 즉 농업 관련된 직종, 그 다음 education, hospitality, manufacturing, trades, professions, plant operat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즉 굉장히 많은 직종에 대해서 지금 다마 스폰서를 설 수 있도록 인도스먼트를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0장입니다. 500장. 자, 이 500장이 별거 아닌 거 아니냐? 크다고 보면 엄청 크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1년에 188 사업 비자를 위해서 각 지방 지역에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 있는 노미네이션 티켓은 1000장쯤 됩니다. 네. 그걸 다 쓰는 경우도 있고 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기술 직종에다가 스폰서십을 가지고 오는 직종의 그거의 절반을 지금 할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거죠, 그죠? 네. 실제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 1050장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도 인정해야 됩니다. 네. 역시 2019년 7월부터 하게 하겠다,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돼봐야 알죠. 네. 마지막으로 빅토리아입니다. 빅토리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원엄부 다마라고 하는데요. 직종 자체가 27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1년에
100개의 인도스먼트만 지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Agriculture, Hospitality, 그 다음에 Other Businesses라고 이렇게 뭐 좀 퉁쳐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직업군이 있긴 있어요. 열어보시면 보여드릴까요? 직업군이 지금 지금 제가 화면으로 지금 열 수 없도록 해놨는데 직업군을 열어보시면 뭐 셰프도 있고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도 있고 쿡도 있고 슬로터러, 트럭 드라이버, 밋 보너스, 슬라이서스, 밋 프로세스 워커 즉 고기 공장 관련된 분들은 이 원안부 다마를 굉장히 많이 살펴보실 겁니다. 그런데 경쟁이 1년에 100장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어렵겠죠. 게다가 레이버 마켓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보다 더 나은 호주 시민 영주권자 뭐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만 지목해서 뽑겠다라고 할 경우에 자 인도스먼트 승인이 안 나게 될 겁니다. 보통의 고기 공장에서 미트 프로세스 워커를 뽑을 때 고기 공장의 규모 알고 계시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직원들도 엄청나게 많이 뽑고 자 광고를 내고 현지 인력을 뽑을 수 없었다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 굉장히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샐러리와 잉글리시 관련된 컨세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나이 관련된 부분, 그다음 경력된 관련된 부분은 공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제가 지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뭐 그 다음에 노던 테리토리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지금 발표가 안 된 게 타스메니아, 그 다음에 ACT인데요. 이 두 곳은 현재로서는 다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489 때문에 이미 타스메니아는 많은 재미를 봤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타스메니아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공부도 지금 하고 있고 고용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집값도 오르고 뭐 살 곳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아우성이 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다마로 추가 유인을 해야 될 요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ACT는 역대로 190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뭐 노미네이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결론 한번 내릴게요. 2019년 6월 10일 현재 여전히 신청 가능한 다마는 노던 테리토리 다마 하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 뿐인데 현재 인도스먼트를 똑바로 받고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나와 있는 곳은 그마저도 2018년 12월 6일 이래로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자, 준비를 하고 있을 수는 있죠.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고 있을 수는 있으나 넉넉하지 않다. 자, 이 파트에서 속지 말자라는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브리스타, 뭐 커피 내리는 뭐 전문가로서 어디 할 수 있다던데 할 수 있다와 된다하고는 다른 거예요. 큰 차이 있습니다. 네, 맞춰야 되는 조건 LMT, 레이버 마켓 테스트 어떻게 통과해야 되죠?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19년 7월부터면 적어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다마,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다마, 뉴사우스 웨일즈의 오라나 다마, 빅토리아 다마가 시행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 케언즈, 파노스 퀸즐랜드 다마의 경우에는 아직 날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각 주정부별로 다마를 관장하게 될 Designated Area Representative에 해당되는 각 기구에서 소요되는 심사 기간은 정확하게 뭐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스먼트가 나오고 나서 레이버 어그리먼트 넣고 나면 민성에서는 대략 한 달 정도면 레이버 어그리먼트 승인이 날 수 있고 승인만 나면 노미네이션부터 시작해서 비자 신청까지 같이 넣어버리면 되죠. 당연히 브리징 비자 나오고요. 대한민국 국적자가 현재까지 TSS 482 일반 비자를 넣을 때는 레이버 마켓 테스트에 면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마를 위해서는 통과해야 됩니다. 네, 이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예외될 것이다. 이민성이 요구하지 않는데 주정부가 인도스먼트 해줄 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네, 법은 법이고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이니까. 공통적인 특징
12개월 이상 해당되는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액티브하게 했음을 증명해야 되고, Financial Viability 증명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레이버 마켓 테스트로 현지 인력을 고용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되고, 제뉴인하게 그 자리가 필요하다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 뭐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죠.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답변을 해서 된다,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점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렵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상 찍고 있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길은 뚫려 있습니다. 잘 준비해야 되겠죠. 굉장히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스텝을 똑바로 정확하게 밟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안 되는 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7월 1일 되기 전까지는 일단 오픈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기다리셔야 되고, 그 사이에 진행되겠다라고 이미 발표한 내용들을 똑바로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레이버 마켓 테스트 지금 하고 계셔도 돼요. 광고 지금 나가도 되고, 조건이 똑같으니까 언제부터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인더스먼트 신청을 할 때 그 직전 넉 달을 볼 것이고, 그 넉 달 중에 4주 이상 광고가 똑바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되었는지, 조건이 명시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즉 제대로 준비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다가 쉽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똑바로 된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 성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끔씩 올라오더라도 좋아요,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 네, 성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밀어주고 성원해 주셔야 제가 힘내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점심시간도 빼먹고 제가 이거 찍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